네, 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 그리고 종목 얘기 나눠볼 거고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 네. 폐렴 조심하십시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그럼요. 네. 설 연휴 때 전체적으로 시장 점검하고요. 집에 잠깐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좀 공부하고 주식 시장 보면서 보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휴장이었지만은 글로벌 시장 어제도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다우존스 1.5% 이상 좀 급락을 했고 나스닥도 2% 가까운 폭락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니케이 지수, 상해 쪽값 지수 말할 거 없고요. 글로벌 시장이 지금 모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증시는 악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네, 맞아요. 설 연휴 이전만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늘 장밋빛 전망만 나왔었죠.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애플 그리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많은 IT주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단기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폐렴이 발생했는데 왜 증시가 하락하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폐렴이 증시에 타격을 가한다, 소비에 타격을 가한다. 당장에 이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늘 호재와 악재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폐렴이 확산되면은 일반 시민들이 외부에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라는 이런 그 우려감이 증시에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르스 때를 아마 좀 이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늘 시장은 뭐 이런 그 질병이 네. 몇 년 동안 지속되면 모르겠으나 항상 잡히면서 증시는 다시 기존의 펀더멘탈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T나 이런 좀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서 저점에서 매수해 놓으시면 오히려 그동안 좀 못 잡았던 종목들 그동안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네. 있었던 그런 분들은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이번 주에 이런 저점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 바로 볼게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뭐 IT나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그 시장, 글로벌 시장과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조금 당장 그리고 좀 직접적으로 바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네. 종목으로 좀 볼 텐데요. 먼저 4월 총선 본격 레이스 시작이라는 이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보통은 설 연휴가 끝나고 아니면은 명절이 끝나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끼리 이제 도란도란 모이시면 정치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성향이 다르신 분들은 싸우세요, 또. 네, 그래서 너무 이런 그 정치에 많이 빠지시면 안 되겠지만은 어찌됐건 이런 그 연휴 전후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왜 이 주제를 뽑았냐면 그래도 비교적 시장에서 어떤 그 시장 하락에 좀 탄탄하게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지수와 관계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정치 테마주를 뽑은 겁니다. 네. 아마 시장이 좋다고 했으면 IT나 아니면은 좀 실적주로 뽑았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이제 시장과 이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4월 총선 관련주로 뽑았고요. 이번 설에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폐렴입니다. 그러나 폐렴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설 연휴 직전에 매수를 했었어야지 오늘 뭐 한 25%, 30%
급등으로 시작하는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네.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면 오늘 분명히 뭐 점상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설 연휴 4일 동안에 이런 재료들이 오늘 한 번에 반영이 되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정시 테마주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그 안에서 종목 안랩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안랩하면은 안철수죠. 네, 맞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를 뽑았어요. 예전에 매일 정보남녀에서 안철수 테마주로 안랩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한번 좀 두 번째로 추가 상승, 2차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니다 다를까 또 설날 연휴 때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네.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안랩이 그 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총선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또 이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안랩이라는 종목을 뽑아봤고요. 늘 이런 종목들은 좀 이슈와 테마에 의해서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오늘은 뭐 저점에서 충분히 저는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실망 매물은 충분히 나왔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고수들은 그죠? 고수는 이미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저점에서 잡아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오늘 안랩을 한번 볼 텐데요. 네. 한번 직접 그러면 차트 포인트 보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12월 중순에 한번 매장남에서 소개가 됐었던 소개하고 종목이죠. 나서 네. 뭐 이게 과연 여러분들 그때도 분명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게 과연 갈까? 네, 그러나 며칠 후에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분명히 그 시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급등 나올 때 차익 실현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다시 매물이 이제 저점에서 눌림목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네. 구체적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황, 안랩, 자, 일봉으로 좀 보시면은, 안랩 일봉으로 보시고, 좀 멀리 보시면, 안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그동안 주가를 계속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갔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거래량이 최근에 좀 굉장히 크게 터져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좀 더 자세히 플러스. 자, 플러스 해보면, 자, 안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는 이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날 말씀드려서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만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이때가 바로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호재가 나올 때 매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20%, 뭐 30%씩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늘 뭐라 그랬죠? 이때 제가 이제 12월 달에 소개할 때도 재료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총선 불출마로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요. 다시 또 비대위원장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오늘이 이제 1월 말이고 이제 좀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2월 시작인데 2월, 3월이 가장 정치권에서는 좀 타이트한 레이스가 시작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면 분명히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거다. 시장이 좋다면 IT와 실적 주고요. 그죠? 시장이 안 좋다면 테마주,
그 개별 테마주, 뭐 폐렴이나 그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 그리고 뭐 지분 경쟁이 있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이런 그 단기 수급들로 물량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한번 몇 개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KM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뭐 폐렴 관련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도 오늘 이런 종목들이 이미 오늘 뭐 일단 시장은 열려봐야겠지만은 크게 떠서 시작하면은 좀 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한 25% 떠서 시작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시가가 최고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폐렴 관련주도 지금 보기에는 조금 늦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글과 컴퓨터도 한번 볼까요?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도 한번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좀 받았던 게 자회사가 마스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또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렴 관련주는 이렇듯이 좀 저점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 다만 오늘 시가가 너무 많이 뜨면 좀 접근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항상 이런 그 질병 관련주, 테마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내가 고점에서 딱 물렸는데, 매수했는데 바로 빠져서, 뭐, 하루 이틀, 3일 가져가면서, 이 종목은 뭐 4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실적이 뭐 잘 나올 거야. 아니면은 뭐, 이 종목은 올해 뭐 실적이 2020년 실적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지. 애초에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특히 제가 얘기했던 폐렴, 정치 테마주는 네. 더더욱 더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할 때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하자라고 네, 맞습니다. 또 조언을 해주셨고요. 안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안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철수 대표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설날 연휴 때 다시 비대위원장 호재가 나온 거예요. 안철수 테마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재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여러분들 첫 번째는 또 저점 매수 12월 달에 매장담에서 성공을 했는데 자, 두 번째도 여러분들께 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한번 안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안랩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투자 포인트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무료 방송 있으세요? 오늘 오후 네. 5시 공개 방송 있습니다. 지금 폐렴 테마주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설날 연휴 전에 분명히 매수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방법 여러분들 또 수익 크게 보셨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오늘 오후에 장 끝날 때 공개 방송하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추가로 말씀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치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정치 테마주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락이 크다라는 점은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랩은 특징주 개념에서 살펴봤습니다.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